오늘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면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다시 특광시세는 특광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고, 도에서 부과한 세금은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 세금이었어요? 특광, 도가 부과한 세금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누가 부과하고 구가 부과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소리. 도에서는 도가 부과한 세금이었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재산세는요, 누가 부과한 세금이었어요? 재산세는 시군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가, 도에서는 도가 부과한 세금이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거기 18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파란 글씨로 돼 있네. 구도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거죠. 찾으셨죠? 네, 구나 도에서 부과한 세금이요. 자, 특징에 보시면 괄호 1번에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괄호 1번에 2번에 괄호 1번에 보시면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그 밑줄 좀 그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000원 미만일 때 얼마를 준수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었죠? 면세점 제도가 있어서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원 이하의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 있대요. 그래서 최저세액은 6,000원 미만일 때 얼마로 한다? 6,000원 미만 시에는 6,00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재산세 가잖아요. 재산세 가면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가만히 보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미만일 땐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는 데 비해서 등록면세는 얼마 부과한다? 최소 6,000원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만큼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입니다.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인데 등록면세만큼은 형식주의다. 그래서 여러분들 181페이지 거기 날개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18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제 요약집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형식주의 과세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물세는 과후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들 다시 한번 등록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그 실질적인 권한이 위법인지 불법인지 적법인지 묻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 환원이 되어도 기내업번 등록물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철저하게 형식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응? 실질과세 원칙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형식주의야.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데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페이지 181페이지 두 번째 더 알아보기 있어요. 우리 요약집에는 36페이지고요. 똑같아요. 요약집을 보셔도 되고 181페이지 두 번째 더 알아보기 보셔도 돼요. 자,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계속 나왔어요.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그 외의 등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들 얘 갑구에 갑구, 얘 을구 또는 표제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합쳐서 취득세라고 불리우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합쳐서 등록 면허세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들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그러니까 각종의 등기 등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때 등기 등록은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여서 한 번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했던 등록 면허세는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취득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포함해야 돼요, 제외돼요? 에? 제외해야 된다니까.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함을 해낸대요. 포함을 하는 것은 뭐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알아보기, 두 번째 알아보기. 두 번째 알아보기 보시면 등록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되거나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뭐하되? 제외하되라고 돼 있죠?
왜 제외한다고요?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얘는 등록면세 내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하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중 다음에 어느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포함한다는 말은 등록 면허세를 다시 내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죠. 여러분들 얘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얘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내지.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세 냈잖아요. 이해하셨죠? 얘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너 몇 프로 내야 되느냐? 2%만 내. 아셨죠? 2% 내고 나중에 등록면허세 따로 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당 4만원 정도 내나 봅니다. 그러니까 광업권, 어업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을 할 때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특히 광업권을 예로 든다면 광업권을 설정, 즉 원시 취득을 하잖아요. 광업권을 최초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2% 내고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설정에 따른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내면 되고 2%만 내면 되고 거기에 따른 등록면세를 따로 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설 대여물건도 그래요. 여러분들 시설 대여 물건일 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수입 업자가 내야 되겠죠. 그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예? 몇 프로 내겠어요? 그래 2%낼 거야. 뭐 따로 내야 되니까. 등록면세 따로 내야 되니까. 아셨죠? 세 번째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됐거나 예? 또는 방금 읽었던 면세점 이하의 취득이죠. 그러니까 얘 뭐 안 내도 돼요. 취득세 안 내도 되지만 뭐는 따로 내야 돼요. 등록면세는 따로 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면세는 따로 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요. 모든 등기 등록을 하면 등록면세는 내야 돼. 근데 그 등기가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이면 얘는 취득세 내야 되니까 등록면세를 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여도 등록면세를 내야 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또는 수입시설 대여물권. 얘는 취득세도 내지만 별도의 등록면세를 내야 된다. 네? 또 취득세 제척기간이 끝났거나 면세점 이하의 취득 물건은 취득세는 안 내도 되지만 그 물건을 등기하려면 뭐는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는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때 여러분들 이때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내면 될까요? 이때 등록면허세 몇 프로 내면 될까? 그렇지 2% 뺀 것만 내면 되겠지. 2%는 안 내도 되는 물건들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세 납세무자예요. 거기 보시면 뭐예요?
등록명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죠. 예. 여러분들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누구고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예? 등기 등록을 한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등기 의무자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고요? 소유권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리 또는 이익의 징대가 되는 자를 말해요. 예? 그런데 소유권자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울 필요 없고 등기 등록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세권이야. 전세권의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잖아요. 자기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잖아요. 다른 채권이 우선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당권일 때는 누가 돼요? 저당권자예요. 이 저당권자는 채권자인 은행이에요? 채무자인 집주인이에요? 아니 누가 보호를 받아? 채권자지. 예?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때 누가 돼요? 지상권자가 되겠죠. 그럼 이때 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자예요? 수목 등의 소유자예요? 수목 등의 소유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등록명세 납세무자는 너무나 쉬워. 등록명세 납세무자는 그냥 등기하는 자가 되면 돼. 이때 등기하는 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세권은 전세권자, 지상권, 지상권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누가 이익을 보는지만 판단하고 그 이익을 보는 자가 납세를 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아까 늘 제가 줄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 하나가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들 조세라고 하는 것과 수수료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도세, 전기세라고 안 해요.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라고 표현해요. 가스세, 가스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하고 요금 등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게 아니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의무로서 헌법에 주어진 의무로서 내는 게 세금인 거고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부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를 보면 등록면허세는 분명히 세금이어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것에 따른 부담하는 요금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조세야, 세금이긴 한데 다른 조세와 좀 달라. 얘는 어떤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납세무자가 누가 내야 돼?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세를 져야 된다면 이건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세권, 전세권자, 지상권, 지상권자, 뭐 지역권은 뭐 요역지 소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실질은 아버지 돈인데 명의는 아들 명의로 했어요.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하고 등록을 한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데 이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의 권리자여야 돼요? 외관상의 권리자면 좋아요? 철저하게 형식주의다 보니까 등록물세는 명의상인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실질적인 권리자가 다르더라도 취득세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냈어야 되겠지만 등록물세는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확인 예제 볼래요? 그래서 확인 예제를 보시면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물세 납세문자는 갑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요? 의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 누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은행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저당권자가 은행일 거 아니에요. 누가 된다? 답은 은행.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 그러면 일단 과세대상 공부했고 납세문자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 뭐 공부해야 됩니까? 예? 과세 표준 공부하면 되겠죠? 과세 표준. 자, 질문. 등기를 하려면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내가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해요. 예?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사무실 가서 이제 상속 상담을 이제 사무실로 하러 가거든요. 그분이 셀프 등기를 한번 해보겠대요. 분들 나중에 꼭 학교 하고 나서 셀프 등기하는 거 알아두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셀프 등기하면 돈 많이 아껴요. 어쨌든 셀프 등기를 하러 간대요. 그럼 등기를 하러 가면 어딜 먼저 들려야 돼요? 그렇지. 등기소 가면 빠꾸예요. 왜냐면 등기는 등록면세를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시군구에 가서 등록면세를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등록면세를 신고를 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부동산 가액일 수 있고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건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여러 등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건수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해야 되는 등기가 뭐가 있느냐면 소가지가 있어요. 소가지. 그러니까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돼. 소가지가 뭐겠어요? 소유권, 가등기, 지역권.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무슨 가액을 해라?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돼.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어디 가액으로 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하면 돼요. 승역지, 요역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역지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채권 금액에 따라 과표를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채권 금액에 따라 과표를 정해야 되는 경우 뭐가 있냐면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되고 이제 건수에 의해서 숫자에 건수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합, 지,
말구. 합지 말구가 있습니다. 합 뭐겠어요? 합병.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예? 합지 말구예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다.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수를 과표라는 거 합지 말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하지 말고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물론 그 외에 전세권은 무슨 금액으로 하고, 전세 금액으로 하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월 차임으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페이지 183페이지 보실래요? 자,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 채권 금액, 말소 등기의 경우 건수가 과표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표가 있을 수 있죠? 찾으셨죠? 그때 날개 보면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등기 시 부동산 가액 과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번 하나 해주세요. 지역권도 부동산 가액이죠? 지역권도 부동산 가액이긴 한데 지역권 중 어디 가액으로 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액 중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등기가 뭐가 있다고요? 소가지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자, 그러면 좋았어. 여기서 부동산 가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 부동산 가액이 얼마야? 라고 정하는 것은 원칙은 무슨 가액을 하고?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국수공판장 등 반드시 무슨 가액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무슨 걸로 한다?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할래요? 자, 사실상 가액을 과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자, 사실상 가액 과표라는 게 뭐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 다만 여러분들 판결문 중에서 판결문 중 화해 폭이 있나 간주 자백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때 장자는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의 장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도 사실상 가액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또 누가 아닌 자, 법인 아닌 자, 모함에 있어서 건축 또는 대수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90% 입증 시에는 아까 시험 문제 80% 그러고 나왔었잖아요. 90% 입증 시에는 이때 사실상 가액을 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는 무슨 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서로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다를 수 있죠?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이때는 변경시 가액을 과표로 하고, 이때 변경시 가액이란 언제 당시 가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한참 오래전인데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처음 이제 그 건물을 시장을 그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나면 보존 등기 쳐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좀 한참 오래됐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그 마트를 신축하고 나서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왜 등기를 안 할까요? 왜 등기를 안 할까? 여러분들 신축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 뭐 하기 전까지만. 처분하기 전까지만 등기하면 되거든. 근데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매각을 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굳이 미리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걸 뒤지거져 먹고 그때 이제 다시 등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건물을 신축했으니 취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존재할 텐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매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건물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겠죠.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등기를 하려고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등기할 때 당시 가액이 취득할 때 당시 가액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셨죠? 그럼 이때 등기할 때는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하면 된다? 등기 당시 가액을 하면 돼.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등기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국가 등으로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OX, X.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이 가액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입에서 183페이지. 184페이지. 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184페이지 넘어와요. 이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된다. 다만 채권 금액을 과세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다. 자, 보시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하고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 말만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응? 여러분들 등기법 나갔어요? 맨날 안 나갔대. 자, 이제 등기법을 배우다 보면 등기소를 배우게 돼요. 자, 등기법, 자, 저당권을 배우면 저당권을 등기할 때 보면 그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 배울 거야, 아셨죠?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강론을 배울 때 저당권에 대한 등기 신청 시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외우게 되는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무자 성명의 이자율도 있지만
채권 금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아닌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저당권일 때는 반드시 채권 금액이 돼야 돼. 근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요.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갑이요. 을에게 백미, 즉 쌀 100가마를 올해 추석 끝나고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쌀 100가마에 대한 갑은 하나의 의무니까 하나의 뭐가 되고 채무가 되고 을은 하나의 뭐가 돼요? 채권이 되는데 당연히 갑이 추석이 지나도록 이걸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을은 뭐 해야 돼요?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등기를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냐는 거예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다 없다? 지금 정해진 채권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라?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란 결국 백미 100가마다 부동산의 가액이다. 쌀 100가마의 가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그럼 쌀 100가마의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채권 최고액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의미할 것은 정해진 일정한 채권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일정한 꾸준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해진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있느냐, 하나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셨죠?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면 돼. 근데 지금처럼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뭘로 해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셨죠?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면 돼.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건수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합, 지, 말, 구. 합은 뭐예요? 합병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건수란 뭐냐? 건수란 여러분들 5개 5필지의 토지를 지목 변경해 몇 건일까요? 5개의 토지,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한다. 몇 건? 5건. 자, 하나의 주택에 저당권 말소를 하려고 해요. 합지 말고잖아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지만 저당권 말소는 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등기는 몇 건일까요? 한 건일 수도 있고 2건일 수도 있지. 왜?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라면 집합 건물 등기니까 그때는 한 건이 되겠지. 근데 단독주택에 대한 전환권은 건물 지어야 되고 토지 지어야 되니까 이거 2건이 되겠지. 아셨죠? 자, 그럼 문제. 1필의 토지에 저당권 말소를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한 건이에요, 2건이에요? 2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란 단순히 물건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건수를 건으로 보는 거다. 하나의 토지지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를 하면서 지목병을 하자는 것은 각각의 한 건을 보는 것이 전체를 한 건을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 외에 전세권은 무슨 금액으로 하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면 되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을 하면 되는데 이때 보증금 등을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안 한다. 보증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정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요. 등록면허세의 과표는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는 크게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는 합, 지, 말, 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과표가 정해졌으니 이제 뭐 곱하면 돼요? 세율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지 말고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 적용하면 된다? 6,000원. 페이지 186페이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나 채권 금액에는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의 등기냐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예? 소유권 외의 등기는 1000분의 2예요. 0.2%야. 예? 그럼 소유권은 승계, 즉 이전 등기냐 원시, 즉 보존 등기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예? 이전 등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상속이냐 증이냐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어라 여러분들 얘는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등록면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함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는 제척 기간이 끝났거나 면세점 이하의 물건은 뭐 안 내도 되지만 취득세 안 내도 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등록면세를 내야 되니까 몇 프로 뺀 거? 2% 뺀 거는 몇 내겠지.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겠어? 유상. 농지 필요 없어요. 그냥 등록세 무전세 무조건 2% 빼면 돼요. 2% 얘는 0.8%. 얘는 0.8%.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를 취득세를 안 내고 얘를 등록면세를 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얘를 등록면세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끝났어? 제척 기간이 끝났구나. 면세점 이하니까 얘는 뭐만 내면 돼? 등록면세만 내면 되고 등록면세만 내려면 취득세 세율에서 몇 프로 뺀 것만 내면 돼요. 2% 뺀 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 즉 소유권이 아닌 그 외의 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내면 된다. 1000분의 2 0.2%만 내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얘 갑구야. 얘 을구예요. 얘 표제부나 말소예요. 표제부나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내면 되죠. 갑구 아닌 을구는 무조건 몇 프로 내면 돼? 1000분의 2 0.2%만 내면 된다고. 갑구는 원래 취득세 내면 돼. 원래 취득세 내야 되지만 취득세를 안 내고 등기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척 기간이 끝났어. 면세점 이하의 물건이야. 이때는 취득세는 안 내도 되니까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에 따른 등록면세만 별도로 내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 무조건 한 문제. 이게 무조건 한 문제. 그럼 여러분들 결국 소유권이 아닌 이상은 가등기,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경매세, 가압류, 가처분의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다? 1000분의 2, 0.2%야. 소유권이 아닌 이상 무조건 1000분의 2라고. 아셨죠? 근데 결국은 부동산 가로 할지, 채권 금액을 할지, 전세 금액을 할지, 부동산 월 임대차 금액을 할지만 정하면 되겠다.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든요. 예? 가등기는 무슨 가액을 하고? 아이고. 가등기는 과표를 뭘로 하고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으로 해요. 세율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소유권이 아닌 이상 무조건 1000분의 2다.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그렇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잠깐 어디로 오냐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돼 있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와보세요. 야, 너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라며. 근데 가등기 중에서도 채권 금액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위 보존이죠. 가등기의 원래 명칭이 이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 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등기가 저당권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담보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담보가등기는 당연히 무슨 금액을 한다? 채권 금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에요? 채권 금액이에요? 아무 말 없이 가등기 그랬어. 그러면 부동산 가액일까요? 채권 금액일까요? 부동산 가액이에요. 여러분들 담보가등기는 등기에도 담보가등기라고 표시가 돼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라고 표시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보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죽겠죠 그냥. 응? 응.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응?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들어야 돼. 어차피 또 들어야 돼. 응?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요. 달라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회차 또 들으면 또 생각나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한 번 더 열심히 한다면 주중에 한 번만 더, 응? 여러분이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강의를 배속으로 좀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할게요.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이거를 산출 세액이라 하죠. 그럼 여러분들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돼요.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삼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수량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이 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종가세라고 할 거예요.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이렇게 수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종량세라고 하겠지. 쓰레기 비용을 뭐라고 해요? 종량제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어떤 수거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부피나 무게잖아요. 이걸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은 대부분 종가예요, 종량이에요? 세금은 대부분 종가지. 우리 아까 취득세도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을 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야.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모두 있더라. 종량세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율이 이렇게 1000분이나 100분율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였잖아요. 0.2%였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세율을 정률 세율이라고 해요. 아셨죠? 근데 건당 얼마였어요? 6,000원이죠. 이 6,000원은 세액이 아니라 세율이거든요. 이런 세율을 정액세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아셨죠? 그럼들 금액에 따른 세금에는 세율의 표시가 정률로 되고 건수의 수량에 따라서 세금이 표시가 되는 것은 정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뭐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게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무슨 세금이다? 종량세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납세지 들어갈게요. 부가징수. 빨리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부가와 징수. 페이지 191페이지. 납세지 찾으셨죠? 여러분들 아까도 기억나세요? 제가 주의했던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는 어디에 했어요? 물건, 소재지, 이입에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어디였어요? 주소지였죠?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쓰진 않았죠.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죠? 안 분할하고 있죠. 무슨 비율로? 그렇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요. 자, 페이지 191페이지 보실래요? 191페이지 보니까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했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돼 있죠? 이금 들어. 정리.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등기법을 배우다 보면 등기소편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등기소를 배울 때 등기소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등기 관할인지 저기 등기 관할인지를 알 수가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등기소가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돼야 되겠지. 여러분들 취득세는 금액 비율로 나눠서 내도 돼.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디 한 곳에서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소가 있는 곳이 등록면허세의 납세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지를 납세로 한다. 여러분들 돈을 빌리려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담보가 하나 갖고 모자라. 그래갖고 서울과 부산과 광주에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광주에서 맨 처음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서울과 부산에 있는 물건이라도 그 저당권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맨 처음 하는 광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분명하실 땐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여러분들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소를 먼저 정하라고. 등기소를 먼저 정하게 되면 등기소가 있는 게 등록명세 납세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하면 되겠다. 자, 여기부터 쓰진 않을게요. 보시면 신고 납부해야 되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등록하기 전까지. 아까 자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부터 60일, 상속세는 상속기 지속한 다음에 또 6개월. 다만 등록을 필요할 때면 등록하기 전까지였죠. 하지만 등록명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하면 된다? 등기하기 전까지만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등기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있었지? 추징 사유가 있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일반과세였다가 나중에 중과세 되거나 또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때 신고 납부할 때 중과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겠죠? 이때 이거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야지 가산세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어야 돼요? 신고 납부하지 않은 보통징수 방법을 해야 되겠죠? 이때 가산세 있을 수 있겠죠? 가산세 신고 불정가세와 납부 불정실 가산세. 예? 자, 신고 불정가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 등일 때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만 하면 되죠? 자,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는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 가산금이 적용될 뿐이다.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페이지 193페이지 보실래요? 193페이지 동그란 3번에 신고 의제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다 별표. 시험 문제 나오면 걔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등기를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시군구를 경유해서 등기소로 가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면세를 납부를 했다면 이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뭐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우리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페이지 볼게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고요.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해라? 6,000원이다. 자, 여기 한번 보래.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보증금이 1억이고 월 임대차 금액이 100만원인 상태에서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해요. 예? 그럼 이때 등록면세는 얼마고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 얼마죠? 등록면세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과표를 정하죠. 소가지는 부동산가액, 저당권 경매시장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 합지 말고는 건수,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되 이때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 등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 0.2잖아요. 그 얼마예요? 3개 지워버리면 2,000원이잖아요. 맞죠? 뭐가 맞아요? 6,000원이니까.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아셨죠? 그리고 뭐 내야 돼? 따라 나온 세금 있어야 되겠죠? 따라 나온 세금 지방교육세 나와야 되겠죠? 얼마? 6,000원 곱하기 20% 하면 1,200원 이렇게 내야 돼요. 합쳐서 1,200원 내야 되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한 김에 그냥 우리 문제까지 풀고 가죠. 196페이지. 5분만 풀면 돼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신고 없는 경우에 시가표를 과표로 합니다. 맞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100분의 90을 넘는 가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한다. 응? 자, 사실상 가액으로 과표를 한다는 거죠. 자, 3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란 부동산의 가액이란 백미 백가마 쌀 백가마의 가액이었다. 자, 부동산의 변경, 말소, 해지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 과표는 매 한 건당으로 가사합니다. 맞죠? 자,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재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되더라도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후에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후에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틀린 것은 무덤, 묘지, 등록면세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는 과세했었죠.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면 내면 됐었어요. 2%. 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2%인데 묘지는 비과세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 등록면서 과표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때는 재평가 전에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응? 재평가 후에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였네. 그죠? 그러니까 요즘 계속 같은 문제가 나온다니까.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4번. 부동산 등기단 등록면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납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오케이. 지방세 체납물이나 압류 등기를 한 재산의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면세가 비과세입니까? 국가 등기에 대한 것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전세권 전세금액 1000분의 2. 맞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 1000분의 8. 0.8 맞잖아요. 2% 빼니까. 자, 지역권은 요육지 가액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 보증금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차임 금액이죠. 틀린 것은 4번. 저당권 채권 금액 1000분의 2 맞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가처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에잉?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잖아요. 넘어갈게요. 다른 건 맞으니까.
여러분들 5번인데 여러분들 5번의 답은 2번이거든요. 2번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넘어가는 게 뭐냐면 대도시 내 법인 등기는 중과세 하는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써두세요. 도시형 업종 제외. 무슨 업종 제외요? 도시형 업종 제외예요. 도시형 업종.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하면 중과세 되거든요. 근데 그 도시형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업. 도시형 업종이 뭐가 있냐면 의료업, 은행업, 할부금융업 이런 게 도시형 업종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등록면세 중과세는 나중에 좀 할게요. 자, 6번. 6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 소유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응?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데 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가 되었다면 뭐 하고 한 것을 보겠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고서 그래서 무슨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8이죠. 2.8이니까 1000분의 8이 해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하는 자는 과표의 세율 적용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답은 몇 번? 4번.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맞죠?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 넘어가고 7번. 옳은 것은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매각 통보만 30일이었고 무조건 60일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예? 그럴 줄 알았어. 60일이 아니라 등기하기 전까지지. 1번은 60일이 맞아요. 예? 근데 2번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 등기하기 전까지.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무슨 가액으로 하죠?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매수세는 부동산 가액 1000분의 1로 한다. 예? 뭘 또 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꼭 화를 내야지만. 응? 5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매수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까지 가라고요. 8번. 자, 틀린 것은 부동산 등기에 등록매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맞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등록매수 산출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를 납부할 때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X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고 불성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이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 나머지 9번 넘어갈게요. 9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자체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이나 100분의 50, 50%로 범위 가늠할 수 있고요.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화표로 한다? 변경 후에 가액을 화표로 해야 되겠죠. 3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한 시가 표현액의 100분의 110을 과표로 한다. 무슨 말이야?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 없을 경우는 무슨 가액을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해야 되겠죠. 지목이 묘진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묘지는 등록면세를 비과세하니까 취득세 2%만 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제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면 납세제가 분명하지 않을 땐 등록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맞죠? 10번 마지막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왜 틀렸어요? 틀렸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 대상이 될 때는 표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인데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금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을 징수한다. 아, 어렵다 이거. 좋았어. 여러분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80% 가산세가 맞아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았었잖아요.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니까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응?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 아시겠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 문제 계속 나왔네. 그치? 5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등기 등록을 한 후 납부되지 않은 그 납부 부족액이 발생할 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 몇 번? 5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응?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